그냥 단순히 의사를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병원의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의사를 뽑는 게 맞을까? 두 가지로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병원은 일단 환자가 밀리는데 공직을 뽑을 거냐 말 거냐부터 결정하셔야 되는데, 공직을 뽑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요, 원장님이 조금 진료를 줄여나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 5일 진료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병원도 5일, 직원도 5일이니까 얼마나 컴팩트하게 딱 높습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하루 정도 더 쉬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뽑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 수용이 가능하니까 결국 그 봉지기가 자기 월급을 자기가 벌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수익이 안 늘어나도 돼요. 그래 되면. 대표 원장님 수익이 안 늘어나도 이 정도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그들끼리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 쉬고 싶으면 봉지기를 한 명 뽑을 때마다, 앞으로 뽑을 때마다 내가 진료수를 하루하루 줄여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잘 유지하게끔 잘 관리하시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한 방법. 근데 만약 봉지기가 한 명 그만둬요. 그러면 이런 거죠. 원장님이 풀진료 하면서 봉지기를 뽑아서 막 더 병원이 커졌는데 한 명 그만두면 그 환자까지 내가 받아야 되니까 와 막 죽겠다 이러는데, 내가 진료에서 하루 이틀 줄여놨다가 봉지기로 그만둬요. 그럼 좀 더 하지. 예를 들면 골프 좋아하시면 골프 좀 덜 치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또 뽑아놓으면 또 좀 줄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세전이익은 8점도 괜찮지만 1억까지 조금 늘린다는 관점에서 조금 늘려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봉지를 더 뽑을까 말까의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한 명씩 뭐 매년 1년에 한 명 정도씩 늘려나가 본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10명 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봉지기 중에서도요, 여자 원장님들은 일주일 진료 안 하고 5일 안 하고 4일이나 3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내 하루 더 쉬면 되잖아요. 결국 인성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봉지기는 무조건 친절한 겁니다. 봉지기가 너무 막 매출 환자 막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환자한테 정말 친절하고 컴플레인 놓고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나오게 만드는 거는 대표 원장님이 실장하고 잘 협의해서 그를 도와줘서 매출이 나오게 하는 거지, 봉지기가 매출을만 높이려고 뭔가 더 잘한다, 그럼 욕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봉지기 스타일을 보고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주는 시스템을 자꾸 마련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봉지는 무조건 친절하게만 하잖아요. 직원들한테도 뭐 막대하지 않고 맞죠.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봉지기가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괜찮은 사람은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정말 외람됩니다만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퍼포먼스 나는 데까지 투자가 되잖아요. 그냥 그것도 감안해서 매출이나 수익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투자잖아요. 그 비용 손실을 항상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가 현재 원하는 수익이 나게끔 병원의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간다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가도 타격 없게 되려면 정말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격을 나는 50% 감내할 거야, 30% 감내할 거야, 20% 감내할 거야 기준을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내가 대표원장님이 한 번씩 좀 더 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서로 맞춰나가는 거죠. 그러려니까 대표원장이 봉지기를 뽑을 때마다 진료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인이어인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나가면 잠깐 내가 더 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뽑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리 뽑으셔야지만 안정적입니다. 딱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트에 2배, 3배 매출하면 일단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더 뽑아 나가셔야 됩니다. 매년. 그래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잘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나중에 병원을 혹시 좀 더 진료일수를 늘려도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돌아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 되면 직원들 문제도 되게 양이 커지거든요. 네. 직원 수가 늘어나면 문제는 뭐냐, 이게 관리할 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차라리 현재 진료수 웬만하면 안 들리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대신에 짧은 진료 파트타임 의사도 조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 보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의사 선생님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딱 수학처럼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입니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네. 경영이 그렇진 않아서요. 근데 최소한의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거죠. 공식에 대해서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동행. 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결국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 지금 네트로 1,400 받으셔서 7,000하면 우리 세전 수익률 기반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얼핏 계산은 5 곱하면 5, 7이 6,000 하면 맞죠? 네. 10% 기준에서 그러면 5배가 되니까 6,000 하면 본인 월급값 하는데 지금 7,000 하시는 거니까 1,000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00 넘었으니까 7,000, 지금 예를 들면 7,000부터 앞으로 더 넣는 거에 대해서 1억까지 갈 수 있을 거라면서. 피부과 요즘 전문의나 전문의 아닌 사람이나 뭐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뿌띠 하시는 선생님들이 연봉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전문의 아닌데. 서울보다는 지방이 훨씬 높죠. 지방 매출 1억 하면
세전 네트로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한 2,200까지 줍니다. 2,500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거 맞춰서 계속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연봉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그전에 확 높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잠깐 확 높으면 원장님한테는 되게 좋잖아요.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또 뺏긴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때 그냥 불러가지고 한 100만 줍니다. 연달에 고생했지. 뭐 예를 들면 그때 한 밥한끼 먹으면서 얘기 좀 하고 막 100만 원 딱 주고 갑니다.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되면 주고 이런 거 아닌데 대표는 기분 좋을 때 딱 줍니다. 그것도 냅두로 한 100만 원 정도 선이 항상 뭐 줄 때 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단기적 관점에서 좀 끌고 가시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텐션 보너스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되게 필요 없습니다.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근속 보너스를 지급하죠. 일정 기간 그렇게 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급여에서 한 10% 또는 20% 정도 수준.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면 또는 200만 원을 근속요수로 곱합니다. 1년을 곱하면 지금 만으로 이제 2년 됐고 3년 차니까 만으로 이제 2년이라 치고요.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24개월은 2,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2,400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돈이 필요했어요. 집을 간다거나 차를 바꾼다.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타이밍 보고요. 이제 요때쯤 3년 차 때 됐으면 요때쯤 할만합니다. 그러면 한 2, 3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보너스로 선지급합니다. 원장님 요거 세금 처리는 요거 관련해서는 세무사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요거 경비 처리 잘 해버리시면 원장님도 어차피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너스 선지급하고 근데 뭐 요렇게 하는데 그럼 최소한 요런 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요 돈에 대해서는 한 앞으로 2년,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앞으로 생길 2, 3년 후의 보너스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2년 놔두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빨리 나가면 줘야 되는지. 계약금에는 예를 들면 평생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니 또 1, 2년 있다가 왠지 나갈 것 같은데 그걸 한 2, 3년을 늘리고 싶어. 한 2년치, 3년치를 보너스를 미리 선지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고려하고 싶다면 프로핏 쉐어링이죠. 이익 분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지분 원장님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동업을 한 경우 아니면 중간에 지분을 나눠주는 게 계산을 해보면 영 원장님 마음에 시원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가치를 일단 평가해야 되거든요. 가치 평가가 안 맞잖아요. 회계사님들이 가치 평가하는데 이제 대충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거 한 달에 1억 남으면 병원이 한 10억짜리로 봐주거든요. 근데 원장님, 10억가 안 돼. 한 30억은 봐야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한테 조금 내가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건 합리적이라고. 다리 개원하는 거하고 따져봤을 때 급여가 충분히 더 좋고 하면 굳이 개원 안 해도 되니까 억지를 줄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명 더 뽑으시고요. 경탁되면 또 미리 한 명 뽑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